232페이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소각사 갔다 온 얘기 잠깐 하고, 그죠? 이제, 제1회, 원호급근선사제 국제학술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순일미 이제 차시연회가 있었어요. 막 섞었네. 원어선사 제1회 원어선사제 다순일미 국제학술대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차시연을 이제 하고 이러는데 이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조금 이래 봤더니만 좀 그래요. 절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허술한 그런 구석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외국인들도 오고 이랬는데 일본에서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중국과 일본하고 이제 슬랑설레하고 이런 게 좀 관련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온다 이렇게 온 사람 있다 했는데 우리가 처음 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미다선의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제 발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오히려 스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쪽 논문을 하나 달라고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보면 그쪽에 되게 벽암로에 원어순사의 벽암로에 대한 내용 주를 이루었는데 제가 한 것은 실제적으로 다순일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심을 보인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씨도 또 써달라 해서 글씨도 한글로 그냥 자시를 하나 딱 써봤어요. 그쪽에는 전부 다 한문 얼마나 잘 쓰는지 내가 한문 쓴다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한글로 아예 써버렸어요. 예. 그래 이제 차시는 이렇게 이제 한번 읊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차향 속에 향 없고 차 맛 속에 맛 없으나 차향 차 맛을 잊지 못하네 하고 이렇게 제가 시를 적어서 보냈어요. 그 내용은 차향 속에는 향이 없어요. 찾아봤어요. 맛 속에는 참맛 속에 맛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실체성을 갖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차를 마시면서 그것을 차 맛이나 차향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차향 차 맛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아주 그런 뜻으로 적어줬어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사에서 소장을 한답니다. 학자들을 전부 글씨를 다 받아가지고 그건 아주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졸제 제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시연을 했는데 이제 지장 스님하고 우리 이제 그 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했는데 그쪽의 반응은 뭐랄까 자기네들 하는 거는 하나의 차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표현해요. 손동작 다른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그네들 느낌은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시연하는 거 보고 같이 따라 하는데 자기들도 그런 어떤 선적 체험이 이렇게 가슴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명함도 이제 좀 받고 교류를 하자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한 수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시연하는 거 봐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냥 마치 형식적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더라도 그 앞에서 같이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르고 그 전에 또 소각사에서 저게 그 원래 세미나하고 시연은 서장 호텔 17층에서 했는데 소각사대 여행 연습을 할 때 그쪽에 이제 그 지켜본 그쪽 신도들이거든요. 그네들도 평가가 남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차 명상 그 느낌이 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래 어쨌거나 이제 행사는 잘 끝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좀 많이 혼이 났어요. 여기 아미산 올라갔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 이튿날 그 행사에 22일날 참여하는데도 그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아주 재밌는 스님 한 번 만났어요. 이 스님 의사인데 의사 스님이 한 번 보면 병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래 이 허리가 아프고 이랬어 내가. 당신이 그 보기만 하면 병이 어딘가 안다 하니까 나 좀 봐주라고 했더니 바로 지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죠. 스님이 척추 경추에 이상이 있고 양쪽에 허리 이쪽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소변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딱 지적을 하는데 평소 내가 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합니다. 그 스님 나하고 인연이 있는지는 사진을 각종의 나보고 사진을 찍자고 팔짱을 탁 끼고 찍었어요. 이 스님 놓치를 하네. 그런데 이제 소개하는데 의사랍니다.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보기만 해도 그래 바로 알 수가 있느냐입니다.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지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약 가져올 거예요. 인편으로. 근데 어쨌거나 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쪽에 또 원래 중국 속속들이 그 안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행사하면서 이제 그쪽 안으로 들어가가 다 보게 되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천성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그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문수원 방장스님이 와가지고 저녁에 각국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협업을 하는데 참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좋다고 갔습니다. 저녁에 학자들 다 모인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분위기를 이제 살핀 거죠. 뭐 때문에 오라 했는가? 종교국 부국장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종교국 국장이나 부국장이 방장보다 서열이 높아요. 모든 걸 종교국이기 때문에 종교를 통할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하는데 그냥 차를 마시면 이런저런 그냥 잡담이에요. 잡담인데 점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이 가양금지 뭔지 그쪽에 금문곤지 탄주하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 객당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때가 차를 마시면 차고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면서 그 차를 마셔봐도 좋은 차는 딱 마시면 침이 올라오거든요. 이 침이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탄주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침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 차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 7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7대 전수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잘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원나라 때 그런 옛날 글씨를 지금 다 걸어놨어. 거기다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 했더니만, 여기 통역이 무지한 거 다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결국 그 문수원 방장스님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천성 불교는 아주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선하고 밀교가 둘이 아닌 선밀 둘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술이 아주 예술의 고장이다. 예, 그 두부 초당도 있거든요. 우리 먹는 두부 말고요. 두부 초당이 있어요, 그게. 예, 시인, 시성이라고 이백하고 두부하고 일이 시성이잖아요. 그와가 시를 많이 남겼죠. 그리고 거기엔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간매 들어보면 소동파 그쪽 출신이에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시인 묵객들이 많았던 곳이죠. 한마디. 그래서 얘가 여기는 시인 묵객들도 많고 예술의 글씨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나오고 또 선과 밀교가 둘이 아닌 곳이고 거기 또 불교 같이 어울려져 있고 뭐 낙산대불이라든지 아미산이라든지 불교 유적이 있고 이렇게 좋은데 이 사천성 불교가 그 활성화될 때다고 이제 방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 온 학자가 또 한마디 거드는 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천성이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더라도 하룻밤 먹어가지 며칠 먹을 곳이 아니다. 여기 그냥 하룻밤 먹고 그냥 뭐 티벳이나 다른 쪽 가버린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낙후됐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학자들도 눈치가 있죠. 종교교 부국장을 불러놔 놓고 공작을 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는 문순 방장 스님이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있구나 싶은 생각인데 나중에 쪽지를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종교국 부국장에게 주고, 그러고는 이제 부국장이 그걸 읽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또 말로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네, 진짜 몸으로 실천하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손 방장 스님의 뜻대로 일이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러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가서 이제 그런, 아주 재밌는, 중국 사람들, 사천성 중국인들이죠. 그네들의 문화의 한 단면을 본 거죠. 그쪽에는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의자에 앉아가 차를 마시면서 잡담하며 노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거의 다른 점이에요. 대만 가도 술집이 거의 없습니다. 대만에도. 우리나라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럴 정도고, 소각사가 이제 오누극근선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이 있고, 오누극근선사는 우리 한국 불교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백암록의 저자이기도 하고, 대종구선사의 스승인데, 대종구선사의 가나선을 받아들인 분이 누군가 하면 고려시대의 보조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에는 서장, 대스님 서장이 교과서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사천성은 또 우리 한국 관련되는 절이 또 하나 있어요. 대자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라 왕자 출신의 무상스님 출세가 있었던 곳이고, 그 무상스님이 바로 2, 3년 전에 입적하신 청하스님 연불선 있잖아요. 그 관련 연불선 시조가 무상스님입니다. 마조대사의 스승이기도 하고 티벳 불교에 또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무상스님. 그런 것이. 그런데 보니까 5월달에 전 총무원장인 고산 스님께서 단행하시더라고요. 책자에게 사진이 실려있더라고요. 얘기하다만. 그 이제 방문을 했대요. 그래 보니까 아마 그거하고 차하고 관련돼서
간 것 같습니다. 거기 대자산은 또 차하고 무상스님하고 차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사천성 지방에 차가 있고 그 차 고장이기도 해요. 문남성하고 관련 사천성도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서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냥 보기도 했어요. 그쪽에서 행사를 처음 치르고 하는 일도 좀 그런데 하는 건 아주 대규모로 그냥 중국인답게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게 저 돌아가고 있죠, 행사에. 예. 네. 네. 자,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긴 시간 얘기했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린다. 예. 예? 예, 무상스님이 이제 연불서를, 그러니까 연불선 시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청하수 노스님도 무상스님 많이 들먹거렸고요. 그 무상스 연불선을 또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연불선은 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 방법 제가 알죠. 그게 이제 연불선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고성연불을 해요. 예를 남아미탑을 오르면 이 음성을 높이다가 점점점 낮춰요. 예. 점점 낮춰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연불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버렸죠. 바로 입술까지 답삭거리고 그 다음에는 혀뿌리로 연불을 하다가 혀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또 연불을 하고 그러면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겠구만. 정리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 방법을 딱 보고요. 그래가 다시 또 높이는 겁니다. 음성을. 그래가지고 높였다 낮췄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쓴 이런 방법이에요. 그냥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 연불선. 이런 방법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목소리 높여서 연불을 할 뿐이지, 이제 그런 게 좀 다르죠. 자, 232페이지요. 말 때문에 경계 소집의 모습에 집착을 냅니다. 세 가지 인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여열을 따라 말을 일으키래. 여열학하는 말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여열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라고 하니 언설을 말미암아 마음을 훈수하기 때문에 언설을 인하여 깨달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설을 인하여 수면을 따르기 때문에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가운데 변기에 소집 자성의 모습에 집착하고 여기 이제 세 가지 인을 이룬다 했는데 하나는 이제 언설 때문에 마음을 훈수한다 했습니다. 이 훈수는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걸 얘기합니다. 또 언설인의 깨달음을 따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감각을 얘기합니다. 이때 감각입니다. 거기에 주 55번 보십시오. 언설 수각의 각은 신구 초도하는 정신작용으로서 이 각은 욕계와 초선에만 있는데 여기에 그 성품이 선인 성각과 그 성품이 악인 불성각이 있다.
욕각, 진각, 해각. 욕각은 욕심의 느낌, 진각은 승내는 느낌, 해각은 남을 해치는 느낌을 삼막, 가국 또는 삼불승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쟁이 초선에 이르면 은설이 사라진다. 욕계는 인간을 비롯한 육도가 다 있으며 초선은 색계 초선으로서의 천상의 신들을 말한다.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느낌이라 하는 거는 초선에 이르는 은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느낌이라 하는 초선에 에서 끝나는 것이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선정이 초선에 들어가면 이제 은설이 이제 사라져 간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새끼 이선정에서 완전히 은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이선정부터 언어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을 각은 깨달음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말을 정정해서 느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는 은설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은설로 인해 가지고 그 느낌을 이제 따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이건 옛날에 한번 얘기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여기에 립스틱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르는 거, 입술 바르는 거.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였지만은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력 회의를 하면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우리 이 립스틱에다가 이야기를 넣자 이래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넣는 거죠. 그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빌딩을 하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언어의 힘이 이게 립스틱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언어의 힘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항상 스토리를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각적인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코카콜라 병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사람들 왜 코카콜라를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사람 몸매 모양입니다. 그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자면. 요번에 오색찬 명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얘기하는 거죠. 오색 명상은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 자기 내면을 보게끔 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오색찬 명상을 할 때 그 언어를 쓰잖아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쏟아보게 되는 거죠. 이 언어의 힘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온수를 인하여서 각을 따르기 때문이죠. 내 말 때문에 우리 그 느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은술 때문에 이게 은술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갖다가 군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은술을 인하여 수면을 따르기 때문에 수면이라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수면이라 하는 그런 수면입니다. 그럼 그건 이제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것은 둘째 은설을 말미암기 때문에 집착을 낸다는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제 변기 소집모서의 집착을 내는데 세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변기 소집이 말 때문에 변기 소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기 소집이라 하는 집착을 얘기하거든요. 잘 봅니다.
간단한 집착인데 이 언설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언설을 말미암기 때문에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을 이룬다는 것이요. 뒤는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을 말미암기 때문에 집착을 낸다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이게 이제 언설 때문에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집착을 세 가지 원인을 또 말하면 또 집착을 또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서로 관계가 있죠. 이 언설 때문에 집착을 내잖아요.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세 가지 원인은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원인에 인해 가지고 또 집착을 낸다. 그럼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 때문에 집착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원인이 생기고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변개 소집이에요. 소집이라고 하는 집착하는 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은 바로 집착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또 여여란 말이 나옵니다. 이른바 여여라 말하는 법을 나타낸 것이니 말하는 바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여라 한 것이요. 그 여여를 따라 모두 은수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거듭 말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여여를 처음에 제가 이 번역을 할 때 진여라고 봤습니다. 진여를 따라 말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원적 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칙 소에 따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은수를 말미암아 세 가지 인을 이루는 첫째는 은수를 인하여 마음을 훈수하기 때문이니 이건 세 가지 훈습 중에 명은 훈습을 밝힌 것이요. 이건 이제 명은 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언어 영향력이 우리 삶의 전체 다 미치고 있는데 심지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식에도 이 언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명언훈습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 종자는 명언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요즘 말로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종자 형태, 정보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게 명언 종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명언 훈수를 밝혔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있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언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언소를 인하여 각 신고 추도하는 정의작용을 따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 때문에 정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 때문에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어나는 정신작용이 있거든요. 이 정신작용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것은 명언을 이해하기, 명언, 말이죠. 명언을 이해하여, 느낌을 따라 분별하는 것으로. 내 느낌을 따라 분별하는 것. 여기 중은, 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네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평판이 좋고 B라는 사람은 평판이 나빠요. 나쁜데 C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판이 나쁜데도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비를 느끼는 것. 비를 이래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낌이 오느냐 하면은 바로 아주 좋게 느끼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느낌은, 비에 대한 느낌은 바로 시락하는 사람이 비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줬기 때문에,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언어 때문에 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따라서 대상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느낄 때 그 느낌이 다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 또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언을 이해하여 느낌을 따라 분별하는 것으로 저 사람과 하늘 등이 은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자, 하늘이라는 말을 썼죠. 하늘 신을 얘기합니다. 느낌을 이제 따라가 분별하는데 사람이나 하늘 신들이 은서를 이해하는 것 같다 이거죠. 셋째는 은서를 인하여 수면, 면가는 수면인데, 수면은 뭔가 마음이 호미해진 것을 말한다. 대상 경계를 대충 반연하는 것이 면이라고 한다. 이게 정신이 흐릿한 거죠. 은서를 인하여 면을 따르기 때문이니 이것은 명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면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니 저 소나 염소 등이 은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수면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일으킬 뿐이다. 이것은 꼭 은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을 이룸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졸음 오듯 수면을 꾹꾹 졸음 오는 거는 어때요? 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분별을 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얘기합니다. 미혹. 그래서 이 소와 염소는 말을 못하잖아요. 소와 염소라고 하면 은서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전혀. 은서를 이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소와 염소가 무슨 그 은서를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소 보고 다슨 일미가 뭐냐? 물어보면 소가 뭐라 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염소 보고 말을 걸어보세요. 대답하는 거. 지금 현재 그런 거죠. 이게 은서를 인해서 면을 따른다는 거야.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상 경계를 반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척소 투. 이것은 세 가지 인을 말면 집착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세 가지 인 가운데 앞에 첫 번째 인은 집착의 인연을 나타내는 것이요. 뒤에 두 인은 정상연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원인을 말미암아 이성 가운데 변계 소입의 자아성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성이라 하는 것은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세 가지라 하는 게 전부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마음, 하나는 느낌, 또 하나는 이 정신작용이 없는 수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말 때문에,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은서를 통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하나는 느낌, 하나는 수면이에요. 미혹한 상태. 그러기에 은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받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집착을 되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 느낌, 수면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집착이 일어나는데, 이게 변기 소집이에요. 얘기하자, 이 집착.
변기 소집. 그러면 결국 이 변기 소집이라 하는 것은, 소집이나 집착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변기 소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이제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느낌 영향을 주고,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영향을 주면은 우리는 그 마음 따라서 집착하고, 느낌 따라서 집착하고, 자, 이게 미혹한 상태에서 은서를 따라서 집착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용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이제 변기 소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고요. 234페이지. 의탁이 자성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기 소집성 자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은설에서 나온 거죠. 은설이 이제 변기 소집성을 낳았는데, 의탁이성도 낳네요. 여여하여 이러이러하다 집착하고, 의탁이성과 원성 7자성 위에서 변기 소집 자성에 집착하니, 이런 인연으로 미래 세상의 의탁이 자성을 낳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네. 원칙소 1, 2번을 봐야겠네요.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앞의 집착을 이끌어 흘러다니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요. 뒤는 집착이 흘러다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밝히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 이른바 여열한 집착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니, 집착하는 바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열한 것이요. 그 여열을 따라 온갖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다. 이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성, 그러니까 의탁이성과 원성실성 가운데서 변기 소집 자성에 집착하나니, 이런 집착은 유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윤의 원인이 된다. 이랬네요. 결국 여기도 얘기하는 것은 이 미래 세상의 의탁이 자성을, 이 변기 소집 자성에 이제 집착하는 건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집착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원칙소 두 번째는 여기 두 단계겠다. 처음 의탁이를 나타낸 것이요. 뒤는 세 가지 잡념을 낸다는 것이니, 이것이 그 처음이다. 자, 세 가지 잡념 중에 첫 번째가 의탁이 자성을 낳는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변기 소집 자성에서 의탁이 자성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을 인해 가지고 집착이 일어나고, 이 집착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인연이 일어나는 거죠. 의탁이라 하는 인연이 일어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요번에 여행 중에서 변기 소집 자성이 나타났는데, 그거나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의탁이 자성이 된 얘기를 좀 해보죠.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19일날 공항에 갔는데 5시간 이상 딜레이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네, 그래가지고는 저녁 8시 40분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안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어디 내리는가 하면은 바로 직통을 가는 게 아니고, 사천성 송도를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합비락 하는 데서 중간 기착지를 내려가지고 다시 또 내려서 다시 타야 되는, 그럼 다시 검색을 받고 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합비가 어딘가 했더니만, 합비가 저쪽에 그 경덕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깝두고 보니까. 그래, 하여튼 이제 내려가지고, 내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없으면, 비행기 표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 속에 그걸 꽂아놨어요. 책을 열심히 이제 보고 있다가 20일날 세미나가 그 워크숍을 해야 돼요. 열심히 지금 이제 보고 있다가 막상 내릴 때 되니까 표가 없는 거야. 그런 게 난리가 났어요. 그럼 표가 없는데 선지의 보살님이 스님이 이렇게 할 때 뭐가 떨어졌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 따라 그러면 표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 하고는 열심히 밑으로 막 사람 가고 나는데 밑으로 온데 찾아도 없는 거야. 야,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이드가 선생님 그 책 내가 그 책이 있지 않나? 책은 내가 봐도 없다 이러니까 선생님 다시 봅시다. 싹 보니까 책 꼬지에 끼이는 게 탁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은 선지의 보살의 말에 따라가지고 이제 요 언어가 나오잖아요. 말에 따라서 저게 땅에 떨어졌다 하면 집착이 일어나서 땅에서 열심히 찾아 책꽂이 그 꽂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찾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변기 소집이에요. 얘기하자면 집착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탁이성을 낳는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집착을 통해서 전부 다 의없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의 의탁이성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도 그러고 가이드도 그러고 또 주변에 또 보살들도 다 한시름 나왔다는 표정을 짓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 변개 소집을 말미해가지고 다 한시름 놓는 표정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이런 게 전부 이 미래의 의탁이성을 낳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왜 낳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번에 또 올 때, 가이드가 아예, 패스포드하고, 그걸 달라는 거죠. 표도 달라는 거죠. 받아가지고 자기가 튕기는 거. 이게 의탁이성입니다. 미래의 의탁이성입니다. 얘기하죠. 예. 변기 소입성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다시고, 그것도 이제, 그 자체가 의탁이성이지만, 미래의 의탁이성은 바로 가이드가 챙겨가 집어넣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변기 소집을 또 하나 이제 체험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무슨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묵었는데, 아침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면은 이제 관광하러 이제 나섰어요. 강은 나섰는데 호텔에 이 로비에 딱 나오는데 바깥에는 안개가 끼어 있고, 근데 내가 물었어요. 밖에 비가 오느냐고. 비가 온대요. 내 눈에는 밖을 보니까 비가 오는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왜 그러면은 안개로 인식을 못하고 이 비 올 때는 이렇게 끔끔하잖아요. 비로 느꼈느냐 이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로비에 물이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왜? 물소리가 은어잖아요. 온소리잖아요. 소리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바깥에는 안개 끼어 있는 데다 바깥에 비 오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 두 번이나 그런 착각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이게 정경적인 변기 소집이에요. 그래가 알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내려올 때 물소리 들려도 착각을 안 일으켰죠. 그게 미래의 의탁이성을 낳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변기 소입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 가지고
변기 소집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의탁이 자성을 낳는 인연으로 세 가지 잡념에 물이 들고 의탁이 자성에 인해 미래 의탁이 자성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 잡념이 생겼네요. 혹은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번뇌의 잡념에 물들게 되고, 혹은 업의 잡념에 물들게 되고, 혹은 생의 잡념에 물들게 되고, 삶과 죽음 가운데 오랫동안 치달으며 오랫동안 떠돌면서 쉬지 못한다. 세 가지네요. 번뇌,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생. 생은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잡념이 이제 물이 든다 하는데 봅시다. 세 가지 잡념으로 인하여 육도 생사에 유련한다 하거든요. 혹은 지옥에 있고 혹은 축생이나 아기, 천상, 아수라, 인간에 있으며 온갖 고뇌를 받는다. 자, 원칙소 3, 4를 같이 한번 보죠. 원칙소 3. 여기 두 단계겠다. 처음은 세 가지 잡념으로 말미암아 생사에 유전한다는 것이요. 뒤는 세 가지 잡념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유전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으로서 이른바 그 집착이 인연이 되어 세 가지 잡념을 낸다는 것이다. 세 가지 잡념이나 이른바 업이 소연을 내어 상하여 이박에 결박되기 때문에 잡념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잡념으로 말미암아 분단과 번역의 두 가지 생사 가운데 쉼없이 달리고 흘러간다는 것이다. 자, 업이 이제 업에 의해 가지고 대상을 낸다. 업이 있으면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상응해 가지고 두 가지 결박에 결박되기 때문에 이제 잡념이다 하는데, 두 가지는 분단과 변력 생산의 결박입니다. 이기 때문에 잡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인연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은솔로 시작합니다. 은솔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가 안 되면 집착이 일어나죠. 변기 소집이에요. 이 변기 소집이 집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착에 인해서 의탁이성이 생겨요. 변기 소집 자성, 은설에서 변기 소집 자성이 생기고, 변기 소집 자성에 의해서 의탁이성이 생기고,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번뇌, 그 다음에 또 생이라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물이 들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육도에 윤회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이 번뇌, 업, 생에 물이 들어가지고 육도에 윤회를 한다 이랬는데,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번뇌, 업, 생에 물이 들어가지고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의식이 머물러 있죠. 네, 그렇게 하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 성품이잖아요.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인연을 만들어주는 건데, 변기 소입성도 사실은 의탁이성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의탁이성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변기 소집이라는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 업, 이게 생에 대한 집착이 물이 들잖아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기 소집이나 집착을 이렇게 잘 해체시켜 보면은 전부 다 의탁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이 변기 소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얘기했지만 수풀을 지나가는데 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이래 이 새끼 같은 걸 보고 뱀으로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면 뱀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죠? 뱀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변기 소집이지만은 그런 변기 소집이 일어날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의탁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풀, 뭐 나올 것 같다, 그 다음 새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의탁이성이에요. 이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뱀이라는 변기 소집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변기 소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 법, 생에 물이 들고 이걸로 인해가 육도에 연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서로 인과가 탁탁탁탁 맞물려 가죠.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네. 그 과정이나 결과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 의탁이성이나 기체가 아니다. 딱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업도 안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탁이성인 줄 알아요. 아는 것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의탁이성이구나. 예, 알면은 알면 거기에 업이 쌓이고 이게 그렇죠. 집착이 안 생기니까. 네.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의탁이성 위에 여기 이제 의탁이성에서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무상이죠. 우리 앞에 안 배웠습니까? 하나는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과 인연의 도리를 가지고 뭘 치는가 하면 바로 변기의 소유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상의 시각과 인연의 시각에 보면 변기의 소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의탁이성을 얘기하니까 또 의탁이성이 다른 의미 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이렇게 할 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관찰할 때 뭘 보는가 하면은 처음에 무상을 보는지 매 순간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또 그것이 전부 다 인연에 있어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몰에서 번뇌라든지 이 까르마라든지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걸 다 그것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비손을 쓰다면서 이 일을 관찰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 무상, 내성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봐라고 그러고 그것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 사라진다는 걸 눈의 이야기가 그렇게 관찰하라 하다가 몇 개월 지나도 진전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무상 변한다든지 인연이라는 거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 게 바로 인연이고 그것이 무상이고 근데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라.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시점이 없습니다. 시점이 없고 끝점도 없어요. 시점과 처음 출발점 끝점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정체가 사실은 존재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건. 시점도 찾을 수 없고 끝점도 찾을 수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 그걸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냐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냐 뭘 살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개월 지나도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지. 그냥 뭐가 나타났던 현상에 현혹돼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답답해요. 일단 그런 분은 만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말은 쉽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게 참 이런 그 경경 공부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원칙소 4번. 나락가란 구역에서 지옥이라고 번역한다. 원칙에 의하면 즐거움이 없음과 구제할 수 없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렇죠. 나락가는 지옥인데 거기엔 즐거움도 없고 구제할 수 없다는 거죠. 방생이란 축생을 말하는데 하늘과 천상의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생이란다. 격방자 날생 곁으로 태어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게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 참 불쌍하대. 아무리 고양이가 좋고 개가 좋더라도 고양이는 개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악이란 몹시 줄이고 목마르고 남에게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이 목이 마르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그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예. 제가 이 물을 좀 많이 마십니다. 이 악에는 불의 요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갈구하는 게 좀 강해요. 그게 불이거든요. 불. 그래서 뒤에 해심일경에 가면은 아기들이 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이 타버린대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는 건 불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태양이 하나 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불이잖아요. 아주 고상하죠. 태양이 떴다. 예. 사주에 병자가 들었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보통 교수 사주들이 사주는 다 병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태양이랍니다. 쫙 이 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강의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목이 마르고 다 잘못하면 욕심이 지나치면 악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근데 웃음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에서 흘리세요. 그 다음에 천상이란 강명이기 때문에 하늘이라 합니다. 빛이 있다는 거죠. 비바사로는 강명이 왕성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나니 태양도 빛인데 그 자연의 몸의 강명이 항상 낮과 밤을 비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몸에서 빛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천상에 있는 신들은 몸이 빛이 나는데요. 죽을 때 되면은 그 천상의 그 신들도 죽을 때 되면은 몸에 빛이 사라진다. 그리고 몸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다른 이 천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 천상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죽을 때 되면은 자기가 어디에 태어난다 하면 안다는 거죠. 하늘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괴롭답니다. 네. 인간 세상보다 하늘 신들이 더 괴로운 법이에요. 자, 아수라인데요. 아수락이란 소락은 하늘이란 뜻이니 자제한다는 뜻이요. 아는 아니란 뜻이니 그것은 하늘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며 자제하게 하늘을 줄이기 때문에 아수라게 한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신이에요. 전투신인데 늘 이게 제석천왕하고 인드라 신하고 싸워도 한 번도 못 이겨요. 이 아수라예요. 그래 요즘 말하면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경쟁을 해가지고 높은 직급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아수라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네는 돈이 생기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 사고 옷 사입고 하는 거. 이건 악이입니다. 모르셨어요? 그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여자는 화가인데 어릴 때 그 인형을 어머니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도 이 아이를 안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화가 됐지만은
뭘 갈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를 하면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동거를 하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전전하다가 결국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 붓다 심리학에는 그 저자의 말로는 바로 악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악의 심리. 끝없이 추구하는 거죠. 왜 그런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갈구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남자에게 찾지만은 결국 못 찾는. 그래서 결국 병심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의 심리예요. 근데 아수라의 심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경쟁을 가지고 넘어서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개선을 할 줄 아는 게 아수라의 심리예요. 그건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란 그 뜻이 고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 고요하다는 말을 썼네요. 이 사람이란 뜻을 이게 풀이했네요. 야,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는 거는 고요하라, 고요하라 이런 뜻이군요. 그죠? 순정리론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바사로는 능히 고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니 오치 가운데서 사람만큼 그 뜻이 고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는데 생각도 아주 그 깊은 이치를 생각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이치를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 내용은 그렇게밖에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이라고 얘기한다면 인간만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풀이를 아주 멋있겠네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이제 그 윤회에 벗어나는 관행의 길에 대해서, 수행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시명이 재밌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명쾌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우리 언어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언어에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게 변기 소집 자성이라는 거죠. 언설에서 생기는 거. 또 변기 소집 자성에서 미래의 의탁이성이 생긴다는 걸 또 명확하게 하고, 미래의 의탁이성에 의해 가지고 이 번뇌에 물이 들고, 업에 물이 들고 태어남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육도 윤회한다는 걸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명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 저도 이번에 변기 소입성에 대해서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물소리 때문에 비가 오는 걸 착각하는 거 이런 두 가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 유식 삼성만 잘 알면 공성을 깨뜨릴 수가 있다 하는 건 확실한 얘기예요. 이거 보면서 교재를 참 선택을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영을 더 많이 따지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말이 많은 사람이 집착을 많이 낸다는 소리에 남네죠. 보살. 그냥 우리 말하는 말, 의미가 있는 것. 근데 그 이제 말에 의해 가지고, 예. 아니요. 그런 뜻보다는 말에 의해 가지고 느낌이 다르게 느끼지고 또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언어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게 언어락 하는 거는 사가락 하는 말 때문에 그 사과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뭐, 어릴 때 사과를 딱 얘기했는데, 어릴 때 그 벌레 먹은 사과를 먹었던 사람이라면은 사과를 얘기하면 사과를 싫어할 수 있는 거죠. 또 사과를 먹어가지고 어릴 때 사과 맛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과를 이야기하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언어에 의해서 경험이 오는 거거든요. 언어에 의해 가지고, 그래, 언어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영향을 받고, 언어에 의해 가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락 하는 게 이제 그런 집착을 일으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친구한테, 야, 아무개 동창생, 아무개 누가 네가 니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얘기를 하면, 그 비난의 소리가 들으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거는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죠. 언어에 의해서 화가 납니다. 말을 안 하면 아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언어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난다는 말, 그런 거죠. 그런 간섭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말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판단을 해요. 사과를 얘기를 할 때도. 그럼요. 그래, 언어락 하는 자체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언어는 타자를 부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내적 언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운다. 젖을 달라고 운다 하면, 그 어린아이 그 인식은 직관일까요? 추리일까요? 직관입니까? 아니, 추리 들어가요. 예. 아니.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울음이기 때문에, 젖을 달라는 젖하고 결합될 수 있는 울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배가 고파서 왜 우느냐 하는 그 울음은 젖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젖을 달라고 하는 울기 때문에 젖하고 바로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울음은 추리에 들어갑니다. 불교는 4개가 있는 것은 추리에 들어가고 4개가 없는 건 직관으로 보는 겁니다. 예, 4개가 없으면 직관이, 4개가 있으면 추리에 들어갑니다. 언어락 하는 4개를 쓰면 다 추리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불교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 이것도 뭔가 하면 집착을 일으켜요. 아까 말하자면 숲을 지나가면서 숲 속에 뭐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 내적 언어예요.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새끼를 보는 순간 새끼와 결합을 해가 의탁이성이잖아요. 결합하는 순간 뭐가 있으면 뱀이 튀어나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이 나타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변기 소집 집착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언어락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적 언어가 있고 발설하는 언어가 있고. 예? 그럼요. 내적 언어예요.